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표의 주간 뉴스 칠판 2021년 3월 10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시간에 청주를 통과하는 이 도심 통과 지하철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영상 말미에 약속드렸던 부분이 이 조회수가 1000회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분장을 하고 방송을 하겠다, 이런 그 엄청난 약속을 제가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250회에 조금 못 미치는 목표치의 한 25%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오늘 분장을 하고 이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저 앞에 계시는 여러 원흉들의 어떤 그런 괴계에 제가 휘말렸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매우 심각하고 진중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송 전에 분장을 하고 영상을 찍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잠깐 그 영상을 보시고 이 본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난감하고요. 화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레이스가 되면 안 되는데 이번 방송은 사실 1000회는 좀 이 첫 방송부터 너무 좀 과한 목표를 잡았던 것 같고요. 500회를 목표로 제가 도전을 해서 500회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이벤트를 하겠다. 다만 달성이 됐을 경우에는 제 앞에 있는 카메라를 잡고 있는 카메라 감독, 또 김재원 대표가 또 제가 했던 것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많은 현수막이 붙고 마치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뭔 소리는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도심을 통과하던 아니면 충북선을 이용하든 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울지마 미얀마 그리고 세이브 미얀마라는 주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서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는 가택에 감금이 돼 있고 연일 시위가 일어나고 군부가 경찰이 이 총격을 가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그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와 미얀마, 우리의 민주주의와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판박이 같은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전해드리고 방송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가수, 여기 나와 있지만 바로 김사나입니다. 최근에 여러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바로 우리 충북 청주 출신의 가수인데요. 저희가 울림이 있는 김사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산하의 방구석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은 와우팟의 연예오락 채널인 존버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존버 카페와 울림이 있는 김사나 두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미얀마란 나라를 오히려 버마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버마라는 이름에는 버마족, 이 종족이 이 나라 전체 인구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마족이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또 135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종 분쟁 그리고 또 이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1989년도에 이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수도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양곤이 아닐까 생각하실 텐데 이 수도 역시 군부 독재가 네피도라는 행정수도로 수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랭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국가명은 버마, 수도는 랭군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랭군은 알고 보니까 바로 양곤의 영어식 발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버마란 나라도 대체 어디에 있을까? 지리를 잘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어디 동남아 어디에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 이게 다 차이나 중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밑에 타일랜드, 태국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방글라데시가 있는데 바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근데 여기 지도에 보면은 버마라고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이 이유는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미얀마를 버마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필리핀은 루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인도 밑에 드라비다, 사실은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드라비다족이 사는 지역을 드라비다로 따로 표기를 해놓았고, 여기 보면 쿠르디스탄 같은 나라는 실제 있는 나라가 아닌데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란을 갖다가 옛날 이름인 페르시아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나라 이름을 갖다가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 어떤 나라가에서 지도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면. 버마면 떠오르는 게 아웅산입니다. 아웅산. 네, 아웅산은 사람 이름인데요. 바로 버마의 독립 영웅입니다. 지금 나이가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1983년 10월에 아웅산 테러라는 사건을 기억하실 건데요. 원래는 그 전두환을 노린 그런 그 폭탄 테러였는데 3분 늦게 출발했어요. 숙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폭발됐을 때 그 자리에 전두환은 없었고 당시에 부총리와 외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17명이 사망했던 사건이었고요. 그 뒤로 한국 대통령들은 그 29년 동안 미얀마, 버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인물 아웅산 수치, 아웅산의 딸입니다. 국가 고문을 2016년 4월부터 하고 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대통령은 아닌 인물이 바로 아웅산 수치입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2월 1일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아웅산 수치는 지금 가택연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뭐 여성이라든지 아이라든지를 가리지 않는 그런 군경의 총격으로 최근 보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바로 지금 제가 올려놓은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쓰러져 있는 이 인물입니다. 키알신이라고 하는 19살의 소녀인데요. 이 가슴에 있는 티셔츠에 써 있는 글씨가 Everything will be okay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그 티를 입고 있고요.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만약 내가 시위를 하다가 숨지면은 장기를 기증해 달라라는 그런 유언장을 미리 써놓았던 소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군경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숨졌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은 무덤을 도굴 당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 언론을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고 인터넷도 통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수녀님이
이 군경들에게 더 이상 총을 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일 전 통계가 사망 38명인데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인명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럭으로 뭉갰다. 또 쇠사슬로 때렸다. 뭐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기시감, 데자뷰,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장면, 들었던 이야기, 보았던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헬기로 시위대에게 총을 쐈던 나라가 있습니다. 기총소사를 했고요. 그리고 항쟁 당시 공식적으로 정부 통계에서 19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376명이 죽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139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65명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광주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도 다독다독이라고 하는 미디어 북토크에 출연했던 그 심진규 동화 작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미얀마 상황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아이들이 포스터를 그렸는데 여기 나와 있죠. 미얀마는 민주를 외칩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도와주세요. 쿠데타 멈추세요. 이 아이들이 그린 그런 포스터입니다. 헬프 미 미얀마. 자, 여기 보면은 그 세 손가락을 이렇게 세운 이러한 그 표식이 있죠. 이 표식은 바로 영화 헝거 게임에서 나왔던 그런 표식인데요. 바로 이 세 손가락에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 또 하나는 민주주의, 또 하나는 자유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미얀마에는 자유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미얀마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치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얀마는 우리와 매우 그 닮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48년 영국에서 독립을 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지만은 일본 내에 많은 간섭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서로 소위 말하는 힘없는 나라들 갖다가 찢어 발겨서 그렇게 착취하던 그런 시대였었죠. 바로 아웅산, 아까 있던 아웅산이라는 그 장군이 독립의 그런 영웅이었고요. 반파쇼, 인민 연방 정부를 만듭니다. 이 말 되게 무섭죠? 반파쇼 인민. 근데 인민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남북 분단되기 전에 공통으로 사용했던 피플이라는 단어거든요. 바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어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연방 정부를 수립해서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바로 1962년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네윈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1988년까지 이 버마식 사회주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군부와 불교가 합쳐져서 은둔의 국가, 완전히 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외국의 쇄국주의 형태의 어떤 그런 독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8년의 즈음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돼요. 예, 이 민주항쟁은 미얀마의 승려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벌이게 되는데 이 어떤 민주화의 노력들이 1992년도에 다시 일어난 쿠데타에 의해서 다시 또 짓밟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딱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도 이 1979년도에 김재규의 저격에 의해서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종말을 고하게 되고 민주화의 봄이라고 했죠. 예, 민주화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어떤 희망의 그런 그 물결들을 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해 12월 12일에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또 그 정치 군인에 의해서 12.12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다시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미얀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다시 탄세의 쿠데타로 다시 다 짓밟혀지게 되고 92년 사이에 이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이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쿠데타로 인해서 그 총선 결과가 다 이 부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군부 독재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07년에도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었고요. 2008년에도 이 자유선거를 치르게 됩니다만 이런 선거 자체가 군부에서 다 결과가 다 물거품이 되다가 결국에는 2015년에 이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연맹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정권이 이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진정한 민주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왜 아닐까요? 그 민족민주동맹 NLD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얀마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습니다. 상하원에서 간선제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의 25%가 군부가 지명하는 군부 몫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75%만 선거로 뽑게 되는데 개헌선이 7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75%가 넘어야지 개헌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25%를 군부가 지명하니까 절대로 개헌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떠한 조항이 있는가 하면은 아웅산 수치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거기서 2명의 아들을 낳고 살다가 1988년도에 다시 미얀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게 되면서 어머니를 간병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그때 어떤 조국에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서 바로 1988년부터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또 1991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그 미얀마 헌법에 직계 가족 중에서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는 남편도 영국 사람이고 아들들의 국적도 영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2월 1일에 다시 이 쿠데타가 발생했고 민 아잉 플라잉이라고 하는 이 군 최고 사령관이 이 불법으로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다시 미얀마의 군부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가라는 부분은 바로 지난해 11월 8일 총선 결과 때문인데요. 민족민주연맹 NLD라고 하죠. 예, NLD가 상하원 664석 가운데 396석, 그러니까 59.6%를 갖다가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군부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름도 참 그렇네요, 그죠? 통합단결 발전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통합당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발전 많이 개발 들어가죠. 바로 통합단결 발전당이 단 33석만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군부한테 무조건 25%가 할당돼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군부한테 할당된 166석을 포함시켜도 199석으로 29.9%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부정선거라고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건 어떤가요? 비상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회를 해산했고요. 또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헌법 가운데 일부 효력을 갖다가 법을 바꾸지도 않고 정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대신에 비상국무회의에서 이 역할을 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새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결과는 저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2년 10월 17일에 헌법 발의를 해서 한 달 뒤인 11월 21일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유신입니다. 그 결과로 대통령은 연임 제한이 철폐가 돼서 종신 대통령이 사실상 됐거든요. 아니, 연임 제한 철폐했다고 무조건 대통령 되는 거 아닌데 그게 왜 종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출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서 간선으로,
그 전까지는 직선이었는데 간선으로 뽑기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주직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박정희가 죽고 나서 최규하에 이어서 차기 집권한 전두환의 경우에도 바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체육관 선거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미얀마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25%를 갖다가 군부가 국회의원을 지명한다. 어떤 개헌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신헌법의 내용은 25%도 아니고요.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 없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네. 그리고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없애고 대신에 대통령한테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결과가 바로 저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는 한 번이 아니었다. 우리는 흔히 5.16 군사 쿠데타만 생각을 하지만요. 쿠데타라는 것이 반드시 이 군부에 의한 어떤 정권 탈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이 헌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쿠데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박정희 정권은 19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했고요. 1969년도에 삼선 개헌을 하는 쿠데타를 또 감행했습니다. 역시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에서 감행했고요. 그리고 바로 1972년에 잠시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10월 유신 쿠데타를 했던 겁니다. 박정희 정권이 계엄으로 헌정을 중단시켰던 것이 31개월에 달하고요. 그리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했던 시간이 69개월입니다. 합치면 딱 100개월인데요. 바로 박정희 군사 정권이 220개월 동안 이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기간의 절반 정도가 헌정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미얀마 얘기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저희도 겪었다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2016년부터 17년에 걸쳐 이어진 이 촛불혁명 당시에도 대통령 탄핵 직전에 쿠데타의 조짐이 있었다. 만약 그때 유리창 한 개 깨지고 어디선가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야의 시간들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저희의 민주주의도 많은 전진을 했고 발전했지만은 아직 완성된 단계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의 상황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볼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 한류를 얘기하고 또 K-팝의 한류를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대한민국 광장 민주주의의 한류를 이야기할 때이고요. 우리는 또 그러한 연대 정신을 가지고 미얀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자. 예, 바로 자유와 또 선거와 민주주의 이 세 가지 깃발을 그들과 함께 들어주길 바라고요. 지금 많은 인터넷이나 또는 그 SNS 상에서 미얀마의 상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뉴스 칠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5월 광주와 그리고 미얀마의 지금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영상입니다. 이무리한 행진국을 감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해